안녕하세요. 강유치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 세 줄의 마법을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노트 쓰기를 하는지 실전편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돈을 부르는 세 줄 노트 들여다보기. 당신도 돈의 신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네, 우선은 이 여기 이제 책에서 나오는 메인은 노트하고 펜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준비물이. 근데 저는 항상 노트를 쓸 때 저는 이렇게 얇은 걸 쓰거든요. 전 두꺼운 걸 싫어해서 좋아하지 않아서 얇은 걸 쓰고 스프링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뭐 사이즈는 상관없이 이렇게 작은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노트도 이렇게 얇은 건데 이 안에 그 질감이 그냥 좀 부드러운 거 그런 거 같다 써요. 그러면 볼펜이 되게 잘 써져서 이게 저도 이렇게 막 쓰거든요. 포스트잇도 붙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뭐 빨간색 뭐 이렇게 줄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펜과 노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펜은 요거 되게 잘 써져요. 저는 이거를 어, 이 심을 리필을 한 박스씩 사가지고 소장을 하고 이제 계속 리필해서 쓰거든요. 이 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에도 몇 개 있고 제 이 서재에도 몇 개 있고 가방 안에도 항상 늘 몇 개씩 소지하고 있고 예, 여기도 이제 또 있네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펜을 제가 책을 읽을 때 요거 요게 뭐냐면 고체 펜이에요. 형광펜인데 제가 부동산 계약할 때 거기에 부동산 그 중개인 분들이 계약서에다가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치는데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네이션에게 잘하면 이렇게 해서 책에다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되게 질감도 좋고 색연필보다는 요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고체 형광펜 스틱으로 된 거 요 쏙 맘에 들어요. 정말 쏙 맘에 들어요. 책 읽을 때 완전 짱짱.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펜하고 노트를 가지고 저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걸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분은 루이비통 노트를 자주 애용한다고 해요. 마음에 드는 노트와 펜이 없어도 뭐 노트가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걸 구입을 하셔서 노트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를 쓸 때 항상 나를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일기처럼 쓰고 그 다음에 기분이 가라앉을 때 책을 읽다가 어떤 문구를 읽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누군가가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찜찜할 때 등등 감정이 술렁이는 거를 써도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뭐 기분 좋은 것도 써도 되겠죠. 자기가 뭔가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을 때,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게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냥 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간 노트를 쓰면 굉장히 감정이 예민해져서 좀 복잡하고 엉키는 느낌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또 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음, 노트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의 감정과 대면하고 마주보기 위해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주어는 언제나 나로 해서 나는 어떻게 느꼈지?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나에게는 어떻게 보였지?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쓰거나 읽기 쉽게 쓰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래요. 그냥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감정을 제가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 제3자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세계는 어떻게 꿈꾸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제 노트 쓰기 설정을 할 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3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직시하는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관찰이라는 건
왜 그렇게 느끼는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질문을 하면서 감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설정에 대해서 깨닫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뭐 감정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뭐랄까, 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변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되지? 내 감정이 어떻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지? 라는 거를 알아야 된대요. 직시해야 된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구나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관찰은 여기 이제 작가님 얘기로 나에게는 아이를 두고 외출하는 엄마는 나쁜 엄마다라는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감정은 죽을 때까지 엄마를 원망하기도 싫고 나 자신을 올가맨 채 살아가는 것도 싫어. 근데 결정은 아이와 계속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것을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은 최종 설정을 바꾸는 3단계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노트에 적힌 내용을 3단계로 쪼개래요. 그래서 환상과 팩트를 나누고 최종 설정을 바꾸는데 여기서 환상은 감정이에요. 팩트는 사실이고 환상은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팩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자, 누군가 노트를 읽는다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하게 적으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관찰에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고 이제 캐릭터 관점이죠. 캐릭터 관점. 마음에 걸리는 일, 화가 났던 일을 여과 없이 써내려간대요. 캐릭터는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 그 안에 캐릭터 있죠. 근데 우리는 플레이어적인 관점으로 객관자적인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감정을 쓰는 그 관찰할 때 내 감정을 쓰는 부분은 캐릭터 관점으로 이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렸던 일 그리고 화가 났던 일을 아무런 여과 없이 써내려가래요. 예를 들어서 뭐를 쓰면 될까? 오늘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걔가 얘기하는 게 되게 찝찝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걔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너무 찝찝하고 별로야. 예를 들면 이게 캐릭터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과 환상을 구분하래요. 이건 뭐냐면 플레이어 우주적인 관점, 즉 객관적인 감정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런 그 사실과 환상을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 글을 썼어요. 내가 내 감정을. 근데 여기에서 사실에는 네모 박스를 쓰래요. 어떤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는데 여기다가 사실에는 네모 박스를 쓰라는 거죠. 이렇게. 요건 사실적인 부분이야. 내가 오늘 산부인과를 갔다 왔어. 이건 사실적인 거죠. 근데 거기 의사가 불친절했어. 이건 제 환상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느낀 거니까 그 의사가 불친절하지도 않았음에도 내 상태에 따라서 그 의사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환상에는 밑줄 쫙.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서 이 사실과 환상을 구분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상 부분을 깊이 파고들며 생각을 거듭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내 설정은 뭐지? 하고 질문을 반복하면서 계속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래요. 제가 이거를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려워요. 저도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또 하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하러 해. 그냥 살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나는 이게 또 내용이 또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이 영상을 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쵸?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인지를 했을 때 시험을 봤을 때 테스트 결과가 좋은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작가분들이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이 연습 문제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해서 써내려가는지 알려드릴 건데 연습이 필요한데 저도 지금 이 부분은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써내려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내 인생 설정을 이분처럼 이렇게 이분은 1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은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로 단숨에 1억 4천만 원으로 100만 원에서 1억 4천을 점핑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수입이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내가 힘이 생기겠어요. 결과적으로는 1억 4천만 원이 돼서 이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래서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를 연습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는 거. 근데 저도 연습을 해야지 가능하지. 그거를 그냥 막연히 얻으려고 한다면 저도 너무 욕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서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고 현재의 설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현재 설정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친구가 나는 오늘 그 친구랑 뭐, 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어. 이거는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커피숍, 강리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친구가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얼굴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찜찜했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환상이에요. 감정이죠. 밑줄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밑줄을. 그러면서 나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혼자만의 오해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다시 물어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 친구한테 자존심 상해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별별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감정을 파고들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설정이 어떤 건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단계 감정 부분입니다. 1단계에서 도출된 현재의 설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래요.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2단계의 첫 번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는 부분에서 느낀 감정에 맞춰 설정을 바꿀지 말지를 정하래요. 거기에서 내가 캐릭터적인 관점, 오롯이 내 감정을 토해내는 그런 관점, 그거에서 내가 설정을 지금과 같이 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내가 바꿀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설정을 계속 즐길 것인지 그만둘지 설정을 변경할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관찰, 감정, 결정 이렇게 세 줄로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분의 실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영수증을 정리했다. 여기서 영수증을 정리했다가 사실이죠.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어서 식비가 엄청나다. 여기서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어서는 그냥 환상이래요. 식비가 엄청나다는 결정이래요. 지금 있는 결정. 지금 자기가 식비가 엄청나다는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물결 표시는 직시, 지금 현재 상태를 직시하는 걸 물결 표시를 해놨어요.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나를 위한 투자다. 5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 바로바로 가계부에 기입해야겠다. 1개월 동안 쓴 총액이 얼마인지 보다는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빠짐없이 기록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모칸 사실, 물결 식비가 엄청나다, 직시한 부분 그 현재를 결정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만이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환상, 감정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은 또 질문을 한 거죠. 자신한테 왜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서. 그리고 생각한 돈이 얼만데, 그랬더니 월 3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둔 식비. 이 한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속상해. 왜 속상한데? 그랬더니 맛있는 식자재를 먹으면서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기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반복을 막 해봤더니 문득 영수증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주스를 많이 먹었던 거고, 자신이 원하는 풍요로운 식생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도
내 설정은, 이 작가의 설정은 식비는 월 30만 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1번 관찰, 식비는 월 30만 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설정이 있다. 2번 감정,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기는데 돈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속상했다. 3번 결정을 했대요. 식비 한도에 연연하기보다는 생활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풍요로운 식생활을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결정을 한 후에 식비 한도에 대한 결정을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주스를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자신이 이제 계속해서 이 노트 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관찰, 감정, 뭐 결정. 그래서 세 줄로 계속 노트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이루어지게 해줘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은 노트를 딱 펴서 거기에다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또 반복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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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주와 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내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이루어진 양 쓰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저는 이런 마인드 책 같은 거 읽고 어떻게 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소원을 이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책을 읽다 보면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이미 내가 이루어진 양, 마치 내가 월 수입 2천만 원이 된 사람이 있냐, 마치 내가 유튜브 100만 구독자의 유튜버가 된 양, 이렇게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 작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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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적고 미리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이루어진 양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도 일이 마치 이루어진 양 쓰는 게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우주와 신에게 맡겨둘 것, 항상 감사할 것, 이 세 가지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영상 구독자가 정말 뭐 갑자기 막 500명, 하루에 500명, 막 700명, 이제 거의 하루에 뭐 1000명도 늘 수 있다는 저는 그런 것들도 느끼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시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댓글이 막 올라와요. 점차적으로 댓글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뭐 리치님 정말 예뻐요. 정말 리치님,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제가 불안한 부분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원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사실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미 아이를 뵌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미 이루어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댓글을 많이 남기시는 분들도 생겨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영상이 노출이 많아지면서 아, 이런 것들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뭐 이렇게 하트 이런 걸 눌러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거창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분들은 제가 댓글을 삭제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 물론 그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점을 쓰실 수는 있지만 너무 자신의 그런 고정관념 이런 걸 갖고 저한테 밀어붙이시는 건 저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행동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려고 이런 영상을 찍고, 제가 터무니없이 돈만 막 쫓아가는 진짜 허황된 부자를 저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돈도요, 정말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분을 저는 확실하게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너무 뭐 교회, 하느님, 부처님 이런 거 저한테 들이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거, 저는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제가 말하는 그 신은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자신을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믿는 마음. 그리고 진짜 우주에 있는 그냥 우주의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저한테 댓글 남기시고 하는 분들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제가 그런 거를 답변을 다 해드릴 이유도 없지만 저도 제가 해보고 아 정말 내가 생각을 해서 내 마인드 자체를 움직이는 거 관계적인 부분 그쵸 사회적인 부분이잖아요 육체적인 부분 건강한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걸 제가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서 제가 이게 조화로운 삶을 조금 더 원활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자유를 얻으면서 가고 싶다는 제 그런 마음 자체가 왜 그게 그분들한테 왜 그렇게 뭐를 답변을 해줘야 되고 제가 무슨 추궁 당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원치 않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의 그런 명분은 목표는 그거라 그랬어요. 내가 변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면서 가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돈만 쫓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정말 보살피면서 내 정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단련시키고 좀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딱 우리가 수반을 한다면 우리가 강리치만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함께 부자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지가 잘 된 나라? 그럼 우리가 부강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돈이 그래도 많고 우리 스스로가 정신적인 건강을 갖고 있고 건강한 자체 육체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영상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같이 잘 살자고요.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막연히 강리치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야? 아니죠. 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저도 노력하는데 저도 막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저도 구상하고 저도 맨날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하셔야지 이루지. 그냥 막연히 안 되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데다가 함부로 댓글 남기시는 분들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서 댓글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내용 올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에. 네, 댓글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어떤 그 영상이 저희 강예치 채널이 운영이 좀 더 볼륨이 커지면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으신 마음으로 저한테 힘도 받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시는 분들 정말 좋은 부분 가져가실 수 있으셔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은 누구한테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그저 지나가는 그냥 그런 책이에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여기에서 고민을 해결하는 세 줄 노트 실전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실전에서 여기 뒤에 워크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나의 세 줄 노트 쓰기 해서 직시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느끼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하다. 결정이죠. 직시하다는 지금 기분이 어떤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느끼는데 이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내 설정은 뭐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설정이 뭐가 어떤 건지 잘못되고 잘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 설정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끼는 거 감정을 이제 오롯이 느껴보라고 했죠. 지금의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 정하다 결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부분은 요거예요. 요 부분은 제가 이 밑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제 영상 밑에다가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 아직 건강한 부모님이 생활비를 요구해서 부담된다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현재 상황은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 독립했고요.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는 1년에 한두 차례 가는 정도래요. 부모님과 사이가 돈독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래요.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가 유일한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생활이나 일에 관해 사소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하소연 늘어놓곤 한대요.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사람이 쓴 노트예요. 여기가. 여기서 이제 뭐 사실은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감정은 물결을 쓰고 직시한 부분에 대해서 물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또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고향에 돌아올 마음이 없다면 돈이라도 어떻게 해보라고 했다. 요거는 사실이에요. 고향부터 했다까지가 사실이에요. 다달이 생활비를 보태라는 뜻인가? 정말 싫다. 정말 싫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직시를 한 거예요. 내가 언제 안 돌아가겠대? 솔직히 돌아갈 마음이 없긴 하지만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 제발 나를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 삼지 마. 친구한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노트를 썼어요. 그럼 이렇게 노트를 딱 썼어. 이거를 이제 설정을 변개 3단계로 딱 나누는 거예요. 자, 1번. 직시하다. 여기서 처음에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 데를 이렇게 딱 쓰라고 했잖아요. 뭐가 싫은데? 부모님이 생활비를 부담 지우려고 하는 게 싫어. 왜 싫은데? 마음이 무거우니까. 내 생활비도 만만찮게 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모님 힘으로 생활비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렇다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설정. 나는 이 설정을 갖고 현재를 즐기고 있다래요. 즐기고 있다는 건 그대로 그냥 내비둔다는 거죠. 지금 상태 그대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느끼다. 감정이죠. 지금의 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내가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효도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짐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니. 나도 모르게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 전화하는 것을 부담 주려는 것으로 오해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쭉 살펴서 들어가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아프셔서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짐스러웠던 거죠. 왜?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 누군가를 돌볼 정도로 생활을 자기도 막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사실은 성공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기쁘게도 해주고 싶고 부모님을 건강한 상태에서 효도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느꼈대요. 자, 세 번째. 그럼 정하는 거죠. 어떻게 정할까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다음 설에는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감정을 설정 변경을 3단계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노트를 썼죠. 노트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변경 3단계 이렇게 있어요. 쫙 3단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세 줄 노트에다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세 줄 노트 1. 직시. 부모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짜증이 났다. 이 감정. 사실은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효도하고 싶다. 근데 감정을 쭉 살펴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진짜는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결정. 지금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기는 작가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효자다라는 설정에 갇혀 있었고, 그런데 생활비를 보낼 여력이 되지 않으니 부모가 부담스럽게 여겨졌죠. 이런 설정을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니 많이 벌기 싫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느니 차라리 돈을 못 버는 게 낫다라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래요.
저는 이 어드바이스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어요.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벌어지는 이 상황 자체는 그런 쪽으로 정말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부담스러워하는 대신에 아,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조금 더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부모님한테 조금 더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모님한테 내 마음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이 사람이 조금 더 마음도 편했을 거고 부모님은 그 자체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도 부모님께 차라리 생활비를 보내느니 차라리 돈을 못 버는 게 낫다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직 정말 당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인가요? 사실은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실 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나요? 라고 어드바이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딱 변경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뭐 원하는 방향,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돈이 싫습니까? 돈이 지금 여유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응? 근데 돈의 지금보다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월습이 늘어난다면 내가 정말 좀 하고 싶은 장소, 내가 하고 싶은 뭐 일과 내가 하고 싶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여유 있게 갈 수도 있고 여유 있게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싫지는 않죠. 좋죠. 좋습니다. 좋다고 느껴야지 그런 것들이 당겨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일 100번 쓰기,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무조건 돈만을 목표로 세우시는 분들은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는 한, 자,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바꿔가면서 하는 부분으로는 저는 이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기분 상태를 직시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딱 알아버리고 내가 그렇다면 지금 이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껴보고 그러면 나는 이것을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인지 지금 설정대로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변화를 시켜서 결정을 해서 다른 걸로 설정을 바꿀 것인지 요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이렇게 감정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요 세 줄 노트가 굉장히 탁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를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사실 제가 남편 식당 오픈을 하면서 제가 방 청소 그게 굉장히 쌓였어요. 그러니까 옷 정리가 지금까지도 옷 정리가 잘 안 돼요. 겨울 옷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여름 옷 거기에 포개져서 가을 옷 포개져서 겨울 아우터. 저는 그걸 지금 기분이 어떤데 너무 불편해요. 제가 이제 직시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일만 할 줄 알았지 사실 정리정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리해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제 상담받고 부모 교육을 다니면서 가정 일을 내 스스로가 하면서 일상생활에 근육을 붙여가는 거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둘만 사니까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대청소를 해주면 진짜 깨끗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계절이 바뀌면서 옷이라는 그런 부분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남편 옷방은 깨끗해요. 남편이 다 하나씩 걸어놓고 정리정돈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깨끗한데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지금 기분이 어때? 그리고 또 도우미를 남편이 쓰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쨌든 제가 또 안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야지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걸 막연히 또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분이 어때? 마음 되게 무겁고 정말 근데 깨끗한 방에서 입고 싶고 깨끗하게 딱 정리정돈된 옷장에 제가 옷을 꺼내는 상상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근데 왜 기분이 무겁다고 생각하냐면 지저분하고 그냥 막 머릿속에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느낀다고?
그냥 나는 깨끗한 데가 좋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내 설정이 뭐지? 그거죠. 게으름 피우면서 깨끗한 것만을 추구하는 설정이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의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꾸고 싶고, 정말 내가 이런 청소하는 부분도, 거뜬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리정돈도 착착착착착 잘하는 사람? 네. 그래서 깨끗한 집에서, 정말 좀 있고 싶은 그런 생각? 근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조금 이 운동도 좀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운동까지도 두려워. 제가 잘하는 거는 생각하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 이런 건데 제 삶이 건강적인 부분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두려움을 자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는지 결정을 하래요. 해내고 싶어요. 나는 옷장 정리도 정말 잘 해내는 그런 어, 정말 가정주부로서 네 그런 가정주부로서의 일도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 설정을 변경하면서 저는 해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12월 달에 구독자 10,000명, 10,000명 꼭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0,000명 찍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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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